더 나아가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은 밀정 정권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논란에 비해 비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해방 이후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발맞춰 윤석열 정권도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짝짝꿍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밀정 정권입니다. 틀림없이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들이 수없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 밀정들을 어떻게든 파내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게 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최악의 친일 종합세트 일본의 힘 윤석열 정권의 친일 잔치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용산 대통령실에 분명히 밀정이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주장인데 근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광복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보다 한 몇 수 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짝짝꿍,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고 대통령실에는 용산에는 밀정이 살고 있다. 밀정 리브스인 용산 이런 주장까지 나온 건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일본말로 해야지 왜 영어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것인지 1924년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막 헷갈려요. 지금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용산에 북한의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밀정이 문제가 됩니까? 북한의 간첩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벗어난 지가 1945년부터 따지면요. 조금 있으면 80년이에요. 내년이면 80년이고 그다음에 그 지난 7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뭘 이뤄냈습니까?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일본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무슨 아직까지도 무슨 죽창가 이야기하고 밀정 이야기하는지 참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종찬 회장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석 관장을. 첫 번째로 김영석 관장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건국절이다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석 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이 시작이 돼서 1948년에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거예요. 그 두 사람 말이 뭐가 다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종찬 그 회장은 김영석 관장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식민 지배가 정당화됐느냐? 김영석 관장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들고 뛰었지 그럼 뭐 태극기 들고 뛰었습니까? 그다음에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한 것이 독립운동이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건국절 운운한 것도 누가 그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광복절을 대체해서 건국절을 주장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나라에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생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생일 8월 달인데 그럼 뭐 저는 생일도 없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개천절도 공휴일로 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개천절도 쉬고 있는 나라가 건국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날을 대한민국이 성립된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아가지고 기리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도 찾아가지고 그날을 건국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임시정부가 성립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있었고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돼서 재헌절 얼마 전까지 공휴일로 그 기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그 건국절로 기리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이 밀정 논란, 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잖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지만 전주혜 의원님,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분명하다. 밀정이라 하면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정부에 부역을 하면서 우리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붙잡아서 밀고 하고 붙잡는 역할을 했던 밀정을 네. 의미하는 건데 네.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습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거짓 프레임으로 아니, 대통령이 밀정이라는 겁니까? 이러한 지금 상황을 다 야당에 좀 유리하게 하려는 이런 정치 논쟁에 그 내일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다. 정치권도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 사실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이끌 수 있는 뭐 적임자냐 아니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죠. 논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임명되신 분이고 이분이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맞지 못할 만한 결격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공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이런 뭐 이분에 대한 저는 매도도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를 했다 지금 이게 또 광복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뉴라이트 학자냐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건국절에 대한 발언 사실 이런 것도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침소봉대해서 이분이 부적격자다. 그리고 맞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맡았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광복회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분열시킨 그런 좀 발언을 했던 것이 돌아가신 김원훈 광복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2021년 8월 15일 그 광복회 행사에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은 친일 정권이었다. 이렇게 광복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지난 정부 때 있는. 네, 2021년 8월 15일 이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광복 회장이 광복절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열을 시킨 이런 광복 회장이 있었던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루어지는 그 광복절 행사가 정말 통합과 화합의 좀 행사가 되는 데 있어서 광복회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더 이상 그런 그 도를 넘는 이런 공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 광복회가 올린 뉴라이트 판독법이라는 글이 보도가 됐습니다. 해당 보도는 광복회가 다른 사람의 역사관을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검증까지 나섰다. 광복회 제시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가. 일제강점기 공무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가. 위안부와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하는가. 근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뉴라이트 역사운동을 했던 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제시하는 뉴라이트의 기준과 실제 이제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뉴라이트를 이렇게 바로 친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많은 학계들의 지적인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광복회가 독립기념관 인선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려하실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국가 언론으로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복절에 불참하고 야당으로 하여금 뭐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다라고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뉴라이트는 무조건 다 친일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역사관까지 친일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라는 이 문제는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역사 문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역사학자와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립적인 역사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해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 광복회가 너무 좌측으로 쏠려 있다, 역사 인식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광복회도 조금 저런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는 현 정부도 잘못한 게 많아요. 홍범도 장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일제하에서 실제로 일본으로 가서 항일운동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말하자면 강제 이주돼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좌파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흉상 철거 논의를 했다든지, 지금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동양사학과 출신이나 한일 문제 전문가도 아닌 영국사 한 서양사학과 교수를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긴장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현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너무 좌편화됐다든지 혹은 친일 임명 사전에 나와 있는 친일 인사들이 너무 엄격한 기준이 됐다는 데 대한 만약 불만이 있다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좀 더 중립적인 인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하면 남한과 북한도 그렇게 똑같은 역사 논쟁을 해야 돼요. 한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 정말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다. 해결점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체가 없는 건국절 추진 논쟁에서 시작해서 야당의 밀정 주장까지 나온 이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광복절 행사 관련해서 야당하고 광복회가 따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광복절은 정말 소중한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 정치권에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고 전 국민과 함께 우리가 경축해야 될 날이고 행사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8월 15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 전해드렸습니다.